여러분은 혹시 사진 찍을 때 무슨 카메라를 쓰시나요? 최근에 만두는 멤버들과 셀카를 찍을 때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켰다가 상도덕 없는 놈이라면서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습니다. 셀카는 물론이거니와 증명사진 한 장을 찍어도 정성스러운 뽀샵이 필수가 된 오늘날, 필터 카메라에 목숨을 거는 나약한 후손들과는 달리 우리 조상님들은 곧 죽어도 기본 카메라 쌩얼을 고수했다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 조선시대의 초상화 시작합니다. 역덕후인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그림,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죠. 이성계는 58살에 조선의 초대 왕이 되고 72살에 승하했으니까 이 어진은 이성계 노년의 모습인데요. 얼굴이 소멸해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깨 깡패로 고려의 명장 출신 피지컬이 그대로 남아있죠. 위험이 넘치는 용안도 잘 들여다보면 이거 뾰루지? 는 아니고 웬 사마귀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그려. 제가 왕이었으면 이거 담당 화원을 족쳐버리고 제 얼굴을 만찢나무로 다시 그려서 역사에 길이 남겼을 것 같은. 무려 52년 동안 왕을 해먹으면서 역대 조선 왕 중에 최고로 장수한 영조. 영조는 조선시대 제일 가는 정변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21살 연인군 시절 청년 모습, 그리고 이게 30년 후 51살 때 모습인데요. 속쌍꺼풀이 진 눈과 매부리 코, 살짝 튀어나온 입과 슬림하게 관리한 체형 등 영조가 젊었을 적 모습 그대로 나이 들었다는 것을 그림만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죠. 한나라 왕의 얼굴도 이 정도로 뽀샵을 안 했는데 감히 신하들이 뽀샵질을 할 수는 없었겠죠. 여드름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초상화, 마이클 잭슨처럼 백반증 때문에 얼굴 일부가 하얗게 된 초상화, 천연두 흉터에다가 간 경변증으로 몇 개월 만에 얼굴이 까맣게 변한 초상화, 피부병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초상화, 눈동자 사실을 교정하지 않은 초상화 등등. 여기에 다모증으로 얼굴에 난 털가닥들을 하나하나 표현한 그림들까지 보고 있으면 이건 무슨 그린 사람이 하이퍼 리얼리즘의 디테일 변태인가 싶을 정도죠. 특히 18에서 19세기에는 카메라 옵스큐라, 조선말로 칠실파려안이라고 불리는 최신식 장비가 들어옵니다. 카메라의 조상격인 물건으로 작은 구멍이 난 밀폐된 상자를 통해서 사물의 상을 투사해주는 기계인데요. 이렇게 투사된 이미지에 종이를 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안 그래도 자세한 그림을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게 됐죠. 한 가닥의 털, 한 올의 머리카락이라도 달리 그리면 안 된다. 이건 승정원 일기에 나오는 초상화 제작 지침입니다. 대놓고 극사실주의로 그려야 한다고 명시해 놓은 건데요. 뭐야 내 얼굴 왜 이래. 거기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또 다른 지향점은 바로 전신사조,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인격과 정신까지 그려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아, 이 양반 한 카리스마, 한 고집 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강렬한 포스가 느껴지죠. 이건 단순히 닮았고 안 닮았고의 문제를 떠난 느낌입니다. 여튼 우리 조상님들이 쌩얼 노출에 얼마나 관대했는지는 비슷한 시대의 유럽 초상화들과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초상화는 루이 14세가 63살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가 18세기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초상화 속의 얼굴은 기껏해야 팔자주름이나 조금 있을 뿐 모공이나 잡티라고는 없고 피부톤은 과즙미가 오지고 아기처럼 뽀송뽀송해 보이죠. 기록에 따르면 루이 14세는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앓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각종 만성질병으로 거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림만 봐서는 피부과에서 수천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도 한번 볼까요? 그녀는 사실 주걱턱과 안구 돌출증 등의 유전병으로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입니다. 엄청 심하진 않았지만 주걱턱이 컴플렉스라서 늘 부채로 입을 가렸고 초상화를 그릴 때에도 늘 화가에게 튀어나온 아랫입술이나 턱을 뽀샵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뽀샵의 결과물. 이러한 인물 미화 풍조는 불완전한 현실 세계보다 완벽한 이상 세계를 묘사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고전 미학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유럽의 초상화가 돈을 주고 외주를 맡긴 결과물이라는 거죠. 막말로 내가 프리랜서 화가인데 귀족 클라이언트를 예쁘고 잘생기게 그려줘야 돈을 벌겠죠. 반면에 조선의 초상화는 많은 경우 임금이 국가 공신에게 선물로 하사해줄 때나 재이용, 기념용으로 제작됐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그림 프로젝트인데 이게 변론이 저게 변론이 불평했다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만약에 조선시대 화가가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대충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궁예를 해봅니다.
18세기 조선의 문신이었던 서직수의 62세 초상화. 이 그림은 특이하게도 왕의 하사품이 아니라 서직수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의뢰한 작품입니다. 당시 초상화 개인 제작에 드는 돈은 대략 37냥 정도, 노비 3명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결코 싸지는 않았는데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당대 최고의 화원 2명, 초상화의 대가였던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단원 김홍도가 몸을 그린 콜라보 작품입니다. 이명기는 옷에 주름을 너무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다른 화원에게 맡겼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죠. 점 위에 난털 3가닥까지 변태처럼 묘사한 그림 알못인 제가 봐도 엄청난 퀄리티인데요. 완성된 그림을 본 서직수는 그림 오른쪽 상단에 이런 후기를 남깁니다.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보정을 1도 안 해줘서 빡친 게 아닐까. 심지어 화가가 자체 뽀샵을 해준 증거도 있습니다. 이 2점의 그림은 영조 시절 관료였던 구택규의 초상화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53세 때의 모습으로 피부를 아주 뽀얗고 화사하게 뽀샵해 놓았는데요. 반면 첫 번째 그림을 카피한 두 번째 그림은 천연두 흔적과 검버섯을 아주 아낌없이 표현해줬죠. 우리 조상님들도 인간미 있게 가끔씩은 뷰티 카메라 쓰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셀기꾼 생활 즐기셔. 교양만두였습니다.